현지에서 이제 발굴하고 데뷔시킨 그런 그룹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엔터사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엔터 산업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올해 엔터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자료에서는 엔터 산업 이제 전반적인 동향 그리고 주요 지표 좀 말씀드리고 하반기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차트 봐주시면 24년 9월부터 엔터 4사는 평균 90% 이상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10%에서 크게는 80%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트리거가 됐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북남미 유럽 투어 발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관세나 환율 등 엔터 산업의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들이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엔터 밸류에이션은 지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한 후에 실제로 성장이 확인되는 구간에 또 EPS가 동반 상승하며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2분기부터는 이렇게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IP, 즉 메가 IP들의 활동 재개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저연차 그룹의 성장, 및 수익화 구간이 진입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현지화 그룹이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엔터 산업을 볼 때 좀 어떤 지표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을 생각을 해보면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이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초동이 거의 400만 장, 5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음반 초동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좀 1년 가까이 초동 역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다시 음반 판매량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K-팝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음악 시장을 봤을 때는 실물 앨범 시장은 비중이 사실상 20% 미만이고 스트리밍, 공연과 같은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반에서 이제 음원, 공연, MD로 시장이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 매출을 보시면 엔터 4사 공연 매출액은 발간 자료 기준으로 25년, 26년 기준 9천억에서 1.7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사이클상 두 번째 투어 개최 시기인 하반기부터 중간 연차들 그리고 저연차들 IP가 두 번째 투어를 개최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익화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메가 IP들의 투어 사이클까지 더해지면서 엔터 4사의 실적을 강하게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 4사의 1분기까지 누적 스트리밍 수 역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팬덤들의 유입 경로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원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을 처음 발견하는 경로가 여러 다양한 경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숏폼, 릴스, 유튜브 이런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처음 음원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원이랑 아티스트들의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노출이 된 후에 음원을 또 찾아 듣게 되고 아티스트들을 또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다가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콘서트도 가게 되고 콘서트를 가고 나서 더 코어 팬덤이 되고 나면은 굿즈나 앨범까지도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러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일종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포티파이 데이터를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지표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1일 스트리밍 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몇 번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100번을 들었으면 100번으로 카운팅 되는 실제로 스트리밍 된 수를 의미를 하고요. 월간 청취자 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제가 100번 들어도 한 명으로 카운팅 되는, 즉 한 번이라도 들은 모든 계정의 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두 숫자를 나눈 거를 충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월간 청취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들은 팬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결국엔 이것은 노출도,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스트리밍 수와 그에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음원을 계속 듣는다는 걸 의미를 해서 코어 팬덤이 많이 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측의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 회색 음영의 월간 청취자 수가 음원을 발매할 때마다 이제 늘곤 합니다. 그래서 음원을 발매하면 팬들이나 라이트 팬덤들이 노래를 듣다가 음원을 발매 안 한 시점에 다시 빠졌다가 또 음원이 나오면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원을 낼 때 노출도가 확 더 커지고 그에 따라서 1일 스트리밍 수도 같이 올라온다면 팬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측의 방탄소년단 이제 그래프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전체로는 2년 넘게 이제 앨범을 발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00만 명 이상의 월간 청취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팬들이 과거 노래를 계속 찾아 들으면서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 콘서트 규모라든지 아니면 활동 규모가 기대되는 근거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6월에 드디어 전역을 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3월부터 이제 투어를 돌고 있는 JYP의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아니면 7월에 이제 1년 5개월 만에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는 블랙핑크와 같이 이런 메가 IP들의 활동이 재개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 투어들을 진행했던 IP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열릴 이 투어의 모객 수라든지 아니면 규모들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서트와 함께 또 MD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엔터사들에게는 MD 상품이 단순히 뭐 2차 수익원이 아니라 주요 수익원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과 같이 캐릭터 상품이나 아니면 다마고치랑 콜라보레이션한 이런 굿즈라든지 아니면 의류, 모자, 신발, 추리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군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소유하는 용도의 MD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나라 패션처럼 실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군들로 MD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MD 품목도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2, 3분기에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투어가 진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MD 매출도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저연차 수익화 구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점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연차 그룹들의 해외 진출 속도라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4년만 보셔도 데뷔 1, 2년 차인 그룹들이 작게는 팬미팅, 팬콘서트, 뭐 단독 투어로 뭐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가까이 모객을 했었고요.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데뷔 1년밖에 이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0만 명 이상을 월드 투어에서 모객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보통 데뷔 한 3, 4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투어를 돌면서 3, 40만 명 모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저연차들이 1,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20명, 30만 명 이상을 모객을 하면서 수익화 구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지화 그룹입니다. 하이브 소속인 이제 미국 현지화 그룹 캐츠아이는 최근 음원 발매를 통해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하면서 가파른 음원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제 미국 한 쇼핑몰 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8,000명 가까이 이제 팬들이 모이면서 이제 유의미한 숫자로 팬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 이제 음원 발매를 통해서 음원 성장세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활동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JYP 소속 비차나 L2K 그리고 하이브에서도 하반기에 데뷔할 일본 보이그룹이나 라틴 밴드 등 다양한 이제 신규 현지화 그룹들의 활동도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제 현지화 그룹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아티스트, 그러니까 국내 K-팝 그룹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발굴하고 데뷔시킨 그런 그룹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엔터사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러한 근거들로 하반기에도 엔터 4사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활동 재개, 그리고 3분기 신인 그룹의 데뷔, 그리고 저연차 및 현지화 그룹들의 고성장세 등 이제 모멘텀이 풍부한 하이브를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 IP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YG 엔터와 JYP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연차의 고성장세가 두드러지는 SM 역시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메가 IP들의 활동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신인 그룹의 대비, 그리고 저연차, 현지화 그룹들의 고성장세 등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들 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